유정원 선생님, 홍익대에 계신 유정원 선생님께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실 텐데요. 원래 저희가 나왔던 안내문이랑 지금 선생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 대할망의 소환으로 제목이 좀 바뀌었고요. 지금 15분 정도까지 발표를 끝내주시면 그 다음에 15분까지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35분 정도까지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원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돌문화공원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설문대할망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제주 돌문화공원이고요. 이게 관람 코스고 1코스를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도인데요, 일종의. 그게 저 설문대할망의 모습을 도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약간 좀 특이하죠. 그게 바로 이제 자식 중에 한 명이 새가 되어 날아왔다라는 그런 형태의 묘상입니다. 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돌문화공원이 생기기 이전에 탐나목석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문화공원에 거의 통합되어 갔는데요. 이 탐나목석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던 방식을, 돌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던 방식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갑순이하고 석순이의 셈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례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밑에서 주례사를 듣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혼을 한 석순이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한복 같은 걸 입은 신선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여기 돼지 머리를 놓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주 돌문화공원에서는 이런 500장군을 형상한 이런 도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돌영상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멋있어요. 가서 보면 감탄하실 만큼 여기가 한국이야, 여기가 제주도야 싶을 만큼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 관람하시기로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어머니 방이고요. 이 어머니 방에 있는 어머니의 돌 형상입니다.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용암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발표를 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부터는 아주 올드한 방식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좀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습니다. 한 장소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할 때 장소감이나 장소의 정신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의 정신을 개인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때 이것은 다시 새로운 장소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의 반복이 새로운 장소의 정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이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집단적 혹은 문화적 의도나 무의식에 의해서 장소에 부여됨으로써 개인에게 지각됩니다. 이야기는 개인이 어떤 장소감을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장소에 정신을 부여하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저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돌문화공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 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되게 골자왈 지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어떤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살리고자 한 곳이 바로 제주 돌문화공원입니다. 세 가지 코스로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부의 어떤 평가라던가 개인들의 평가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신화의 섬,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일반 호프리만 하더라도 12개가 있고 그 이상 있고 그 외 마을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모셔지는 어떤 신들에 대한 분풀이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공원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것은 그 분풀이로 전승되는 신격이 아닌 설문대 할망입니다. 설문대 할망이라는 이야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돌을 통해 제주도의 제주다움을 표현하려는 이 돌문화공원의 기획과 설문대 할망은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 것일까요? 돌문화공원은 이야기와 동영상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특히 첫 번째 코스의 이름이 신화의 정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하고 무수한 동영상을 연기하기 위해 이 설문대 할망 이야기를 중심 테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사물과 언어, 구조와 이야기가 엉켜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을 보시면 설문대 할망은 사실 여러 가지 유형과 각편을 가지고 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돌문화공원에서는 제주에서 이제 경합하던 관련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장소의 정신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오랜 시간 어떤 모습으로 추적되었는가를 알아야 돌문화공원이 어떤 선택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돌문화공원의 또 다른 축인 돌 형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의 정원을 구성하는 그 돌 형상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탐남 목사원에서 다수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돌문화공원이 개장하기 전 제주도의 핵심 관광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돌문화공원의 돌 형상이 어떤 시간적 배경을 가졌는가 알기 위해 목서원과 그곳의 돌 형상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 할망 설화를 배치하고 선택하고 그에 따라 돌 영상을 재배치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요즘 공간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그래서 돌문화공원에서 돌 영상의 도상성과 배치를 통해 설문대 할망을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을 고고함으로써 설문대 할망의 소환이 장소의 어떤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을 구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장소를 뭔가 고정된 곳이 아니라 어떤 좀 유동적인 곳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가 만들어내는 감각을 장소 너머, 그러니까 다른 설화 유형을 살펴보고 다른 돌문화가 있던 돌 형상이 있던 목서원을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그 장소 너머를 고려할 수 있는 어떤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시도를 포함하면서 발표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설문대 할망의 설화는요, 사실 이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호랑이 유형으로 불리는 설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49쪽을 보시면 그 유형들을 대강 정리하면 그냥 단순히 설문대 할망이 키가 크다 이런 정도의 짧은 그런 이야기들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런가 하면 설문대 할망이 어떤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는 행위 유형도 다수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길상을 하고 등불을 켜고 밥을 하고 배설을 합니다. 이들 행위 유형은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적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이제 설문대 할망이 길상을 하려고 내 바위가 너무 낮아서 바위를 또 하나 올려놓은 곳이 등경돌이라는 바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바위들이 이렇게 좀 올려져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길상마다 등불을 켜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곳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주도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행위 유형의 이야기라고 봤고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그 설문대 할망이 자기가 그 키가 크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물들을 다 들어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물에서 그 물이 미터진 물이래요. 참 없는 물.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망의 죽음이 드러난 이러한 이야기는 비극적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할망이 빠져 죽은 곳이 커다란 죽소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이 500인데 그 500을 위해서 500 아들들을 먹이기 위해서 죽을 쓰다가 그 죽에 죽통에 빠져서 죽어요. 근데 아들들이 돌아왔다가 엄마가 죽을 끓여놨네 열심히 먹는데 막내가 마지막에 와서 먹다가 커다란 뼈를 발견하고 형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어떻게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냐. 그래서 나중에 그 섬으로 차기도라는 섬으로 와서 발견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너무나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발견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빠져 죽는 유형의 이야기이고요. 이건 자동락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지형물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형물은 할망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물장우리가 할망의 창조물인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발견되었다 그러는데 그 영실기암은 설문대 할망이 아니라 500장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설문대 할망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비극적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행위는 있지만 행위 결과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또 유의적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 전승을 보자면 존재 유형하고 행위 유형 가운데 행위 유형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유형 가운데서도 비극적 행위 유형, 빠져 죽다 이것보다는 어떤 노동과 행위를 하다, 뭘 만들었다 이런 창조적 행위 유형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행위 유형을 창조하면 이제 존재 유형에 등장하는 거대한 몸은 곧 창조하는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몸은 거대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존재 유형과 창조적 행위 유형이 각각 상태와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창조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라면 이 두 가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모두 신화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비극적 행위 유형은 전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의적 행위 유형은 민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창조적 행위 유형 역시 지형물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전설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또 유의적 행위 유형은 다시 신화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할머니의 거대한 성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풍부한 창조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설문대 할망하고 지형물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도 다릅니다. 창조적 행위 유형에서는 할망이 지형물을 창조합니다. 이때 할망은 지형물의 원인으로 그래서 지표로 기능합니다. 신화적 성격을 가진 이야기들에서 거대한 여신은 거대한 창조물의 도상입니다. 이러한 지표와 도상이 반복적으로 의미작용하면서 사실은 할망 자체가 자연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설문대 할망과 그가 창조한 세계는 지표적이며 도상적인 상징적 관계를 가집니다. 또 설문대 할망이 신화적, 전설적, 민담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나 그녀와 지형물의 관계가 다의적 기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설문대 할망의 의미작용이 유동적이며 다차원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 할망 설화의 제부성을 살펴보면요, 이 돌문화공원에는 그 신화를 전달하고 있는 이 할머니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어 전달하고 있는 표지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상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어적 차원에서 돌문화공원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52쪽으로 가시면 관광지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선택을 동반합니다. 다양한 설문대 할망 이야기 가운데 이 공원에서 선택한 것은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그리고 설문대 할망과 물장우리 이야기입니다. 다 빠져 죽는 유형으로 비극적 행위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신화라기보다는 전설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설문대 할망 전승의 특징은 다른 유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비극성에 있다. 설문대 할망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익사하는 여신이고 500장군 전설을 통해 살필 수 있듯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비극성이 두드러지는 여신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돌문화공원은 제주의 정체성, 형토성, 예술성을 모토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이 연못과 죽솥에 빠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비극성은 이런 기획과는 일견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문제의식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먼저 이 두 가지 비극적 행위 유형 가운데 이 공원의 핵심 테마는 그 비극적 유형도 이제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연못에 빠져주는 이야기보다는 그 오백장군 이야기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는 설문대 할망의 다른 유형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비극적 행위 유형에 속하고 있고요. 설문대 할망이 오백장군을 낳았다는 것을 할망의 창조성으로 보아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창조성이 직접 드러나기보다는 이미 성장한 오백 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암시되고 있습니다. 또 설문대 할망은 여기선 주체라기보다는 아들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적 행위 유형이나 유의적 행위 유형에서 할망이 행위 주체로 주되게 기능하는 것과도 다르고요. 이 이야기는 영실에 있는 오백장군의 석상을 증거물로 한다는 점에서 전설로서의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이 석상은 오백장군의 지표 혹은 도상으로 기능합니다. 다른 이야기 유형에서 설문대 할망은 지역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이 유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승의 역사로 보자면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은 독립되어 전승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한 유형에 엮여 있었던 게 아니라 설문대 할망이 오백장군을 낳았다. 그게 아니라 어떤 어머니가 오백장군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문대 하르방이 오백장군과 같이 살다가 죽솥에 빠져 죽었다. 왜? 설문대 할망은 물장울에 빠져 죽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에서는 그런데 이들 관계를 모자 관계로 고정을 하고 또 스토리에 사소하지만 중요한 변형을 가하기도 합니다. 설문대 할망의 죽음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전설의 통로가 있는데 거기 표지판에서는 설문대 할망이 자식들을 위해 거대한 육신을 죽솥에 던져버렸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의도에서는 설문대 할망이 스스로 빠져 들어간 돌 가마솥에서 그 사랑에 죽이 되고 그것을 먹은 아들들은 오백장군 발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이 정도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에 안 차는 거고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 희생해야 이게 뭔가 이 공원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돌문화공원에서 재구성된 이 스토리에는 고정된 부분, 변형된 부분 외에도 새로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입구에 서 있는 도상이 있는데 쪽진 머리에 그 여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은 그 아들들의 혼이 새가 되어 날아가고 그 중에 특히나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니 머리 위에 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문화공원은 비극적 행위 유형의 설문대 할망을 선택했지만 그 스토리텔링에서 비극성은 희석되거나 승화됩니다. 설문대 할망이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사건이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 사건은 이제 모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비극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모성성에 초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성은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는 극단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근데 이 극단성은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 설문대 할망은 아들의 어머니로 모성성을 가진 어머니로 재탄생합니다. 오백장군과 설문대 할망은 이 부분에서 비극적 전설이 아니라 신성한 가족 신화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 축인 도영상에 관한 논의입니다. 탐남목석원의 도영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그곳에 있었던 도영상들이 제주 돌문화공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배경적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볼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도영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55쪽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목석원 그래서 전시물이 나무와 돌을 이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60년대부터 모았던 것이고요.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 돌을 통해 드러나기는 힘들거든요.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것일까? 잠깐 그 메커니즘을 보면 사실은 자연석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들을 어떤 구체적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 전시 공간인데요. 동영상을 기표라고 할 때 그 지시물이 이야기가 되는 방식으로 지금 돌문화공원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서원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과 그 지시물의 관계가 1대1로 고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도는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관람객들은 이제 내용에 맞는 그 돌들이 딱딱 있다라고 그렇게 소감을 얘기합니다. 고려하는 장면에서는 고려하는 표정의 돌이 정말로 이제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돌의 형상이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표와 이야기라는 지시물이 맺는 관계는 복잡합니다. 기표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다시 이야기를 통해 기표들을 선택하고 재배치하고 이렇게 반복되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우 순환론적이고 생선론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동영상에 부여된 스토리는 유동적이고 다기적이었을 해석을 일정 방향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국서원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설문대 할망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갑돌이의 일생이었습니다. 갑돌이의 일생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남편이 바람 피우고 어떤 벌을 받아요. 이상한 꿈들을 꾸고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다, 회개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형상화했을까 보면요, 두 개의 사람 모양의 돌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주례하는 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휴죠. 그러니까 주례를 통해 결혼을 의미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6쪽에 보시면 갑돌이의 그 도상성이 또 굉장히 높아서 너무나 돌이 아니라 사람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한때 도난당했었어요. 그래서 거금을 내고 그 머리를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도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해설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 구술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보면은 돌이 이제 구체적인 형상을 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설사들이 마음껏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람피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해설사도 있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이제 이 갑돌이 일생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오백장군과 설문대 할망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7쪽을 보시면 굉장히 여기가 거대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자연 공간에 거대한 돌들이 턱턱턱턱 수백 개가 서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건 뭘까?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죠. 그래서 해석이 어쨌든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게 그 표지판의 신화입니다. 그 해석을 전달하는 게 57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 오백장군 형상들은 그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백장군이 돌이 되었다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이 되어 서 있는 그 상태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적으로 이 오백장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가면은 찾게 돼요. 도대체 설문대 할망은 어디 있을까? 이 할망의 동영상은 어디 있을까를 찾게 되죠. 이 설문대 할망은 그래서 단수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58쪽에 보시면 이 여러 지점에서 설문대 할망의 석상은 그 유표적인데요. 공간에서는 이제 동선의 배치가 이야기의 통사적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오백장군의 석상들 사이를 지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설문대 할망의 석상이 전시된 어머니 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선 역시 그 설문대 할망 석상을 신화의 정원의 결론격으로 굉장히 유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방은 돌로 쌓은 방인데요. 거기 안에 유리덮개 안에 설문대 할망 석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오백장군 석상이 노상에 드러나는 것과는 또 차별적이죠. 어머니 방의 석상은 자연석, 그 중에서도 용악석입니다. 유일합니다. 여기서 이 점 역시나 유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앉는 행위, 거의 유일하게 돌문화공원에서 행위가
표현된 석상이라는 것입니다. 앉는 행위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표화된 이 설문대할망이 그 유표화를 거듭해서 무엇을 표현하느냐, 모성의 화신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돌문화공원은 이 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화와는 상관없는, 혹은 신화를 보완하는 굉장히 거대하고 많은 돌들이 서 있기 때문에 500장군의 어떤 다양성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우두커니 서 있는 돌들 때문에 이들이 가졌을 어떤 한의 크기, 물리화된 한,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사실 굉장히 멋집니다. 다성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굉장히 단일한 단성적인 신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발표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에서 드리는 거는 간단한데요. 사장에서는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그랬었느냐, 왜 설문대할망 유형을 설명하고 그 중에 하나가 실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굳이 목석원 이야기를 하고 그곳과 이곳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일단 도령상도 어떤 일상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매우 많은데 이 제주도 돌문화공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유일하게 하나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설문대할망 유형 가운데 60쪽을 보시면 행위에 초점을 둔 유형과 존재에 초점을 둔 유형들이 공존하지만, 그 설문대할망의 창조적인 행위는 사실 돌문화공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일상을 통해 창조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500장군과 설문대할망 유형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도령상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아이를 안는 행위, 이런 거죠. 그래서 설문대할망 행위에서 일상성이 탈감된 것은 사실은 노동이 제거된 것이고, 그래서 창조적 행위가 제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의 어머니로 소환되어 있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그래서 진지하고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돌문화공원에서 신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이었던 것인 것 같고, 모성성을 사유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문화공원은 어떤 그 가는 세계와 다르지만 또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가운데는 이제 그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 이런 강인한 인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공원에서 구성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어머니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문화공원은 제주다움을 지향하지만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 아니라 돌문화공원의 기획 의도가 지향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주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원 선생님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부비문학 주로 하시고요. 많은 선화와 신화에 관련돼서 많은 좋은 논문을 쓰셨고요. 지금 토론을 해주실 오세정 선생님도 충북대에 지금 계신데 같이 구비문학 쪽으로 아주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금 지났는데 40분 전에 저희가 이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선생님 토론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세정입니다. 예, 토요일날 이렇게 학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진심인데 토요일은 육아를 해야 되는데 학회가 있으면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정원 선생님 발표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이제 왜 발표자 찬양하는 멘트는 생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글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읽히고 일상적으로 공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결합이 되면서 다른 차원의 것들을 결합을 시키고 있고, 또 이제 그 후반에 특히 이제 마지막 4장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상상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하면서도 선생님의 의도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나, 논리적으로 이제 뭐 반박하거나 이걸 떠나서 그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긴 의문들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배경 혹은 컨텍스트의 의미와 대상과의 관계라고 썼습니다. 그 2장에서 설화, 그 신화, 설문대할망 신화와 돌문화 공원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이야기, 이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여러 버전 중에서 특정한 것들이 선택이 되고 그게 공원에서 그 특정하게 선택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가시화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3장에서는 이제 그 돌문화 공원 이전에 있었던 그 목석원 이 관계를 지금 이제 또 독립된 장으로 중요하게 설명을 하셨고 이제 이런 그 두 관계가 배경 혹은 콘텍스트가 된다. 그다음에 시간의 어떤 선호 관계 이런 것까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여러 신화, 그러니까 설화, 구비문학이 존재하는 것들은 다양한 버전이 있고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특정한 걸 선택을 하고 이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유들이 결합을 하겠죠. 선택하는 주체들에 따라서 좀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실수로 죽으면 폼이 안 나니까 의도적으로 희생 어떤 이런 게 강요가 되고. 근데 목석원과 이 돌문화 공원의 이 관계가 좀 안 와닿아서요. 본문에 보면 목석원에도 그 갑돌이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도 있었고 오백장군 이야기. 그러면 요때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르게 배치 원래 역동성과 일상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거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공간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가 조금 제가 논문에서는 잘 안 읽혀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둘의 관계를 또 앞에 설화와 스토리텔링의 관계하고 제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성을 대표하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어떤 각변 선택의 문제인데 그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지역 시골 학교에서 우리 지역 사람도 싫어하지만 시골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성을 이렇게 문화 산업화하고 맨날 이런 거 요구를 받습니다. 제가 또 전공이 구비문학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까 선생님도 이 발표문에 보면 제주다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 자체가 현재 진행형인 어떤 제주의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근거 문화 혹은 지역성 이런 걸 가지고 콘텐츠화하고 관광상품화할 때 어쨌든 특정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왜곡이고 좋게 말하면 선택돼서 부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갖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 특히 연구자가 어떻게 이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설문대할망 같은 경우에 다양한 우리 한국 신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정한 의미로 이렇게 이제 획일화되면서 이게 마치 제주의 대표성 혹은 제주의 여성상 아까 선생님께서 실제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그런 가능세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에 또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역으로. 제주의 다양성 내지는 우리 한국의 어떤 원시라기보다 이제 과거의 어떤 문화나 어떤 신화적인 상상력이 사실은 좀 거세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여기 발표문에는 안 썼는데 선생님 토론문에 안 썼는데 발표하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 신화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저는 신에 대한 어떤 복종적인 자세가 좀 약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한국 신화가 다른 신화에 비해서 신체 화생 신화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체 화생 신화가 뭐냐면 이제 거대한 신이 창조신이 죽어서 그 신체들이 그 신체 일부분들이 다 인간도 되고 자연물도 되고 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 태초에 죽었던 희생했던 신의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식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한국 신화는 이게 약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죽에 빠져 죽은 그런 어떤 신화적 관념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어떤 모성의 절대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지나치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게 좀 이제 바르트식으로 말하는 어떤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화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한국 신화 그리고 설문대 할망이 갖는 어떤 신화의 어떤 다양성, 의미성 이런 것도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가자 이러면 뭐 따라갈 수는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되면 아직까지는 제가 좀 저항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한 거랑 같이 섞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돌문화공원에서 실현되고 있는 신화와 자연이라고 4장 제목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발표문의 제목은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 할망이 어떻게 소환됐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신화가 소환되고 있는 건지 어떤 여성상이 소환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후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돌문화공원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이야기가 실현이 됨에 따라 어떤 특정한 그 신화가 실현된 것도 아니고 그 신화에 나타난 어떤 이미지가 실현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어떤 모성상 마치 바르트식으로 그 의미를 제한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신화적 기능을 하지만 실제 신화는 아닌 그런 측면에서 바르트의 현대적 신화의 어떤 그 공간이 바로 새로운 그 의미 생성의 메커니즘이 이 돌문화공원이 아닌가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제목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저도 감사는 간단하게 하고요.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황 없이 썼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앞으로 논의를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주 목서원 탐남 목서원을 왜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잘 설명이 제가 명확하게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관계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 유형이 없었다면 이 돌문화공원의 설문대 할망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고 마찬가지의 관계가 탐남 목서원이 없었다면 이 제주 돌문화공원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서원이 거의 처음 돌에 이야기를 붙여서 우리가 관광하도록 만든 그런 곳이었고요. 실제로 그곳에 있던 많은 자료 전시물들이 이곳에 거의 그대로 옮겨졌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점들은 그 과정에서 목서원에 있던 갑돌이 일생은 돌문화공원의 아주 주변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것이었고 거기서 반면 주변적이었던 설문대 할망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테마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는 전설을 그냥 전설로 향유했거든요. 슬픈 어떤 아들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중심으로 뭐 토 만들고 사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어떤 비극성을 없애고 신성화하는 방향으로 된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획 자체가 장소를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이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장소를 이해할 수는 없을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떤 장소에 대한 이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탐남 목서원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매우 일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직선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전설을 전설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해설사는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공간으로 하나의 가능 세계로 지금 없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성을 대표하는 어떤 그 이야기와 지역성의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전에는 학자들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돌문화공원에 가서 보고 어떤 학자들은 그냥 연구실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문대 할망 이야기에 대한 젠더적인 해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스토리텔링화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 할망과 오베가들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그 500명의 아들에게 죽을 먹이려고 그 억척스럽게 죽을 쓰다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격족스러운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거세해버리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일상도 노동도 사실 노동이 사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의 정말 그릿을 보여주는 게 일상의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열정과 끈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농사는 한 계절을 쉬어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빨래하고 이제 밥 먹는 이런 것들은 한 계절 쉴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 할망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기껏 하는 행위가 빨래하고 이제 밥하는 이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나중에 잘된 것도 아니고 죽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어떤 학자분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좀 부족한 그런 그 신화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일단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성과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문관화하는, 그것들을 찾아내고 문관화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어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젠더적 관점의 어떤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연구실에만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신화와 자연. 예, 여기서 자연은 사실 돌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화와 자연, 소환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소환된 것은 신화도 아니고 돌 형상도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더 이상 스토리는 스토리로 있을 수도 없고 도령상은 도령상으로만 있을 수도 없고 이 상호 이제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곳에서 과연 소환된 그것에 어떤 위상을 부여하고 이런 걸 붙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둘 다 아니고 그것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라던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가까운 언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서 잘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선생님 발표와 토론 잘 들었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정도 받을까요? 네, 네. 두 분이나. 네.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 것 같은데, 홍나래입니다. 설문대 할망에 대해서 저도 지자체 문제 생각하면 그 해랑당 그 설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해신당 공원 같이 저는 사실 문화 콘텐츠를 잘못 그렇죠? 과잉되게 이미지화하면서 사람들에게 고전이라는 것이 저렇게까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좀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설문대 할망이 사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책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 있던 여신이라든가 신성 중에 가장 잘 알게 되는 신이 설문대 할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화나 자연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또 제주도에 가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해석되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구비문학적으로 오히려 신성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해석되는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전과 다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전승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조금 더 제시하고 간단하게 네. 이것을 저도 하나의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자료로 하는 버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버전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신성화된 여신이 있었는데 이게 일상화되었다, 희극화되었다, 그래서 신성성이 탈락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성성을 더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과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소희 선생님 혹시 질문하시겠나요? 네, 간단하게 짧게. 이게 나오죠. 저는 오늘 하는 이 페미니즘 문화지리가 그냥 이 리서치 정도의 문제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이현재 선생의 발표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론이나 연구의 성과가 정말 리얼라이즈 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돌문화공원에 혹시 그 맨 처음에 담론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조사하다가 조금 좀 나온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00년도에 여성학회가 어떤 1차 포럼을 하러 제주도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설문대 할망 신화를 연구한 선생님은 굉장히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 2000년대 전반이랑 이렇게 세월이 오면서 제주도 현지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비문학에서 나오는 신화나 이런 쪽에서 보면 설문대 할망 관련 연구에서 그때 들었던 여성주의적인 것이 계속 휘발되고 없어지고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돌문화공원 할 때 그 과정 중에 자료가 혹시 나온 게 있으신가 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요. 저도 이제 거의 완성된 2020년이 완성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설문달망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긴 한데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신화의 정원을 이제 답사를 몇 번 하고서 쓴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완성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 여기에 저는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설문달망 전시관이 이제 3분간에 만들어지는데 세 번째 코스에 이건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만드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 옥서건의 그 원장이셨던 분이 그 백무슨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계속 그 여기 문화관 관장으로 이제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그쪽이 이제 민관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민 쪽이 이제 그 분이시고 관 쪽은 뭐 제주 신화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 유정호 선생님 발표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설문대할망이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누구나 알아야 되는 신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저 처음 알았고 이 돌문화공원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저처럼 단순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약간 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오후에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됐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쉬고는 뒤에 세 분은 쉬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시간을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세 분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쉬시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10분은 원래 예정했는데 그냥 15분 정도 쉬고 저희가 뒤에 뒤로 쭉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하고 다음에 우현수 선생님께서 다시 사회 이제 다른 분 사회를 할 텐데 여기 다음 발표하실 선생님 논문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다고 저희 연구소에서 메일 돌렸을 때 이 선생님의 다음 발표하실 선생님 거를 보고 싶다는 따로 메일이 올 정도였으니까 다음 발표도 좀 기대해 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